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열쇠 기술자 스타트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열쇠 직업학원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강의 번호 제1-9강으로 잠금장치의 기본 개요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잠금장치 운영체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진행하는 과정으로 잠금장치 분야를 업으로 하려는 여러분들에게는 잠금장치가 어떻게 운영된다는 기본적인 체계의 구성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따라서 이번 시간 강의는 잠금장치가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지는지 아주 기본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이번 강의의 순서는 잠금장치 입문학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의 이해가 끝나면 잠금장치들의 종류를 이해하는데 시간을 할애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잠금장치들이 구분되기 시작하면 이제 잠금장치들을 어떻게 개방할 것인지 기본적인 이론으로 진입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각 잠금장치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약점이 있어요. 자, 그럼 과연 어떤 약점들이 있는지, 또는 여러분들은 각 잠금장치들의 이런 약점들을 어떻게 파괴해야 하는지, 잠금장치별 약점을 파괴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과정을 만들어 드리기 위한 기초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금장치 입문학부터 시작해 볼게요. 보시다시피 학문이라고 하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게 거창한 것도 아니고요. 또 대단히 어려운 부분의 이해를 구하자는 것도 아니니까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자, 강의를 다 들어보면 별거 아니네 이럴 수 있는 분야니까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들은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편안하게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야기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인류가 최초로 문이란 것을 사용하게 되는 계기부터 이야기해 볼 건데요. 자, 우선 문이란 개념을 이해하려면 일단 울타리부터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인류의 처음 울타리는 왜 치기 시작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원시 시대로 돌아왔다라고 상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은 막 집단 생활을 시작했을 거고요. 자, 그런데 당시에는 각종의 맹수들이 드글드글 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밤에 잘 때 맘 놓고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울타리입니다. 자, 이 울타리를 만들어서 사용해보면 반드시 드나드는 공간을 만들어야 드나들기 수월하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문인데, 그런 원시시대의 문들은 지금도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사진에 있는 문이 쌀이문인데 지금도 여전히 시골 등에서는 사용되고 있는 곳도 있죠. 자, 지금은 그래도 많이 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인류는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제 아무나 막 드나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제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이것이 잠금장치의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쌀이문에도 통제의 흔적들이 있죠. 자, 이렇게 인류의 잠금장치가 시작됐는데 이제 이것에서 한 단계 올라가면 울타리가 성곽이나 벽이 되고 문은 대문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자, 대문을 만들었으면 또 통제를 해야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성곽의 문이나 대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빗장입니다. 자, 빗장은 여러가지의 형태가 있으나 아무리 종류가 많아도 지금 여러분들의 현대 지적 시각으로는 아주 단순한 잠금장치로 보이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이렇게 단순하고 단순하디 단순한 잠금장치가 고려시대도 아니고 신라시대도 아니고 아직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많이 사용된다는 거 아십니까? 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시겠지만 이 사진 하나를 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로켓을 쏘아서 우주로 나가고 전 세계 어디든 24시간 안에 갈 수 있는 시대에, 자, 잠금 장치는 몇만 년이 지나는 동안에 변함없이 원시 시대의 원형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하고 약간의 변화만 하면서 거의 제자리에 있는 듯이 보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원인은 아주 단순한 데 있는데요. 문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는데요. 자, 여러분들, 문의 종류에서 앞뒤로 스윙을 하는 여닫이 문, 그리고 좌우로 움직이는 미닫이 문, 자, 이렇게 두 가지 문을 제외하고 다른 형태의 문이 또 있는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없을 거예요. 자, 심지어 우주선이 나오는 영화에서도 자동문이 이렇게 쫙 열리는 걸 보면 그냥 미닫이 문이죠. 자, 다만 이것이 자동으로 움직인다는 사실만 빼면 달라진 부분도 거의 없죠. 자, 이렇게 인류가 사용하는 문의 종류는 인류 종말 시까지 변함없이 사용될 겁니다. 자,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루게 될 잠금장치 역시도 거의 형태적 변화 없이 이 두 가지 문 종류에 한정될 거고요. 잠금장치의 기본적인 구성도 이 범위를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인류가 잠금장치를 시작하게 된 이후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서 아주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자, 맨 처음 쌀이문에서 한번 발전한 과정에서 우린 빗장세를 볼 수 있었는데요. 자, 빗장세에서 다시 한 단계 파생을 하고 약간의 발전 과정을 진행하면, 자, 지금 보고 있는 데드볼트라는 잠금장치로 변화가 됩니다. 자, 데드볼트의 정의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데드볼트는 스프링 작용이 없이 열쇠나 손잡이를 돌려야만 움직이는 걸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영어 단어에서도 보시다시피 데드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즉 생명력이 없는 잠금쇠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기억하기 아마 좋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인류 최초의 잠금장치가 파생을 거듭하면서 현대사회에서도 사용되는데, 자, 대부분의 잠금장치들은 데드볼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아마 거의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류가 빗장 형태의 데드볼트로만 통제를 하고 해보니까 이제 슬슬 불편한 구석이 생기기 시작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인류는 머리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자, 머리를 쓰기 시작한 부분은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자, 그 전에 이 설명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확 와닿게 설명을 드려볼 텐데, 자, 여러분들이 데드볼트만 사용하면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여러분의 가정 내에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집에 방에 보시면 기본적인 잠금장치 방문 손잡이가 있죠. 자, 이걸 떼내고 좀 전에 설명드렸던 데드볼트로만 잠금장치가 구성되어 있다 해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데드볼트를 잠그지 않는 한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문은 문을 잡아주는 기준이었기 때문에 문이 세워지는 위치가 덜렁거릴 거예요. 자, 그렇겠죠. 자, 따라서 문 기준을 정확히 세우기 위해서는 데드볼트를 반드시 잠궈야만 하죠. 자, 그런데 늘상 들락거리는 문을 사용할 때마다 열쇠로 돌려서 잠그거나 열어야 한다면 사용자 입장에서 한두 번은 괜찮지만 계속해서 사용하면 약간 곤혹스러워집니다. 자,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인류가 머리를 쓰고 편리한 부분을 찾아서 고안해낸 것이 바로 이 레치볼트락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죠. 자, 그럼 다시 여러분들 방문 손잡이로 원상복구를 해보죠. 자, 그리고 이제 문을 쓱 닫으면 문이 딱 하고 제자리에 서죠. 자, 바로 이 장치가 바로 레치볼트락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이 레치볼트락의 특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레치볼트락은, 자, 문을 닫으면 스프링의 작용으로 도어 볼트가 튀어나와 문이 잠기고, 손잡이 등을 돌리면 열리는 자물쇠의 볼트 부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이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 방문에 쓰고 있는
잠금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단순해요. 자, 이걸 기술적으로 데드볼트락과 엮어서 말씀드리면, 데드볼트락에다가 편리함을 추구하도록 생명력을 부르는 잠금장치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거 사용되는 게 주로 방문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통로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레치볼트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잠금 장치가 아니라서 요 정도까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요 정도 탄생 배경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레치볼트만 사용하다 보니 좀 어딘가 조금 불안해요. 자, 아무리 보아도 잠금장치의 기능으로는 조금 약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방법이 없나 생각하다가, 그렇지, 자, 여기다가 데드볼트를 추가하면 보완이 되겠네 하고, 자, 데드볼트를 추가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래서 한동안 레치볼트와 데드볼트가 합쳐진 도락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편리성과 보안성이 많이 높아졌죠. 자, 이렇게 한동안 사용하다가, 자, 또 게으른 인류는 또 불편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고요? 자, 이제 레치볼트와 데드볼트 열쇠를 둘 다 가지고 다녀야 하고요, 열 때도 두 개를 써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귀찮죠? 자, 그럼 인류는 또 머리를 써야겠죠? 자, 이번에는 어떤 것이 탄생할까요? 자, 바로 이놈이 탄생합니다. 레치볼트와 데드볼트를 하나로 합쳐서 만들었죠. 자, 이것의 명칭은 모티스입니다. 자, 모티스는 산업화 이후에 유럽에서는 거의 이 모티스를 기반으로 잠금장치가 발달을 하는데, 자, 재미있는 건 아직도 그대로예요, 거의.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금 다릅니다. 제일 처음 이 유럽형 모티스를 사용하다 보니 정말 가격이 비쌌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쪽에서는 변형과 개선 과정들을 거치고 또 변형하고 개선하면서, 자, 7, 80년대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우리나라만의 저가형 모티스를 개발했는데요. 자, 바로 이놈입니다. 자, 이놈이 바로 국내 KS 모티스이고요. 자, 이놈은 지금은 우리 건축물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명 현관적이라고 불리는 제품인데, 자, 여튼 이 모티스는 유러피안 모티스에서 변형 과정을 거쳐서 간결하게 만들어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간결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약간의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 자, 7, 80년대 건축물에서 가끔 발견할 수 있는데, 그때는 방화문의 표준이라든지 모티스의 표준이 막 준비되는 단계였을 텐데, 건축업자들이 건축물을 짓고 문에다 유러피안 모티스를 달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단가가 너무 높은 거예요. 더군다나 집합 건물 아파트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한참 짓기 시작할 무렵부터는 한두 개의 숫자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양이 필요로 한데, 자, 그래서 약간 보안성이 약한 걸 알면서도 이 약식 모티스를 계속해서 사용해 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 건축물의 원가에서 많은 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나 둘씩 사용하다 보니까 시중에 쫙 하고 깔려버린 거죠. 자, 그래서 막상 표준이라는 것을 지정할 때쯤에는 이 현관장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대세를 바꿀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티스가 국내 건축물에 국내 KS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는 썰도 있습니다. 자, 여튼 이 모티스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건축되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방화문용 기본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자, 기능적으로는 유러피안 모티스와 동일하게 될 건 다 됩니다. 자, 그럼 모티스락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죠. 자, 모티스락은 잠금장치의 보안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데드볼트와, 자, 편리성을 필요로 하는 레치볼트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즉, 편리성과 보안성 둘 다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가 원시 시대를 거치고 중세 시대,
산업화 시대를 거쳐오면서 사용하던 잠금장치들의 역사를 살펴보았는데요. 자, 많은 시대를 거쳐왔으니까 대단히 많은 발전을 했을 것이다 라는 상상과는 달리 잠금장치의 역사는 단순하고 단순한 구조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지금 이후의 미래의 잠금장치들은 어떨까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고요. 다만 건축물에서 문 형태가 바뀌지 않는 한 근본적인 잠금장치의 기본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만은 여러분께 꼭 주지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쌀이문의 잠금장치가 빗장으로 발전을 하고, 빗장이 현대사회에서 사용되는 데드볼트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자, 이에 편리성을 추구하다 보니 레치볼트가 탄생하게 되었고요. 다시 보안성을 더 추가하다 보니 레치볼트와 데드볼트를 합해서 사용하는 시기가 있었고, 자, 이것에 다시 편리성을 추구하다 보니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티스까지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자, 너무 많은 길을 돌아왔다 싶지만 이렇게 잠금장치의 흐름을 알게 되면 인류장치는 늘 잠금장치를 보안성과 편리성의 측면에서 항상 왔다 갔다 양립을 하고 있다는 점만 이해 가능하다면 잠금장치 전체를 다루는 개념이 쉽게 정리될 것입니다. 자, 여튼 이 데드볼트와 레치볼트가 합해지고 분리되고 다시 상황에 따라 합해진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이 부분만 이해되시면 잠금장치의 용어 정리와 분류는 이미 완벽하게 이해가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수업을 하고 1부, 2부 이렇게 3부로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할 텐데요. 자, 영상이 길어지니까 계속 버벅대요, 플레이어가. 그 다음에 제작하는데도 계속 버벅대니까, 자, 1부 시간은 요거로 마치도록 하고 2부에서 계속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쇠기술자 스타트업, 이번 강의는 강의번호 제1-9강 1부로 잠금장치 기본 개요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원래 1-9강 전체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영상 플레이어나 제작상 문제가 좀 있어서 1, 2부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